꿈꿨던 세상이 계속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인공지능이 드디어 시작됐다. 예전에는 시작도 아닌 것이고, 자, 교육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맞춤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천대 창업대학의 장대익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인간의 본성과 기술의 진화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왔어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챗GPT가 앞당긴 미래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챗GPT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생성형 AI라고 하죠. 생성형 AI. 텍스트로 입력을 하거나 또 이미지를 넣어주거나 챗GPT에 대해서 얘기해줘 라고 하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 지식을 생성해 줍니다. 3차 함수, 2차 함수를 알고 싶다. 2차 함수를 막 푸는데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마치 여러분들의 과외 선생님 예제도 주면서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생성해 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기술의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 지금 흥분돼 있는 상태예요. 10년, 20년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시대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기술적으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는가를 상상해보고 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첫 편. 그래서 챗GPT가 앞당긴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계가 좀 난리가 났어요. 혹시 챗GPT,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만든 일종의 챗봇 같은 거예요. 아이폰의 시리한테 오늘 날씨 어떻게 될 것 같아? 오늘 일정 어떻게 돼? 이 정도 물어보는 게 챗봇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실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GPT 3.5에 기반하고 또 나중에는 4가 나왔지만 이런 챗GPT라는 솔루션은 여러분이 궁금한 거를 물어보면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조합해서 전문가들도 이야기하기 힘든, 대답하기 힘든 그런 대답들도 해줍니다. 이게 이제 챗GPT가 최근에 등장했고 수많은 인간의 언어들, 인간이 남긴 텍스트들, 이미지들을 학습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그런 언어 모델이에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대 아이가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초현실적으로 그려줘 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텍스트로 입력하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이 생깁니다. 디자이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에 있는 직업들도 큰 도전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새로운 툴이 나온 거죠. 계산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의사결정을 해주고 지식을 생성해 줄 수 있는 기가 막힌 AI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과제를 받잖아요. 구글링도 하고 네이버에 검색도 해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검색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검색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지식이 생성되는 시대로 갔어요. 이제는 응답을 줘요. 검색을 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질문만 잘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최고의 대답들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챗GPT가 여는 미래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제 인공지능을 여러분 반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알죠? 여러분 전교 1등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옆에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선생님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언맨의 자비스 아시죠? 자비스 같은 애가 늘 자비스 부르면 그리고 질문하면 대답들을 기가 막히게 해주잖아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챗GPT가 여는 새로운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만 생각할 게 아니죠. 이게 인공지능의 서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드디어 시작됐다. 예전에는 시작도 아닌 것이고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여기서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기술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 보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10년 혹은 20년 주역이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떤 구성원들로 가득 차 있을까? 지금은 당연히 우리 그냥 순수한 인간들이죠. 30년 후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봤더니 길거리에 지나가는 친구들 중에 하나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친구들이고, 또 일부는 되게 인간을 닮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로봇이었어요.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니까 굉장히 공부 잘하고 막 뭔가 일도 잘하고 뭔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되게 능력자를 봤더니 그냥 순수한 인간이 아니라 기억력이라든가 아니면 창의성을 더 높여주는 그러한 장치들을 다른 그런 칩을 꽂을 수도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마치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흐려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앞으로 정말 올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 SF에서나 해당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공지능의 서막에 우리가 정말 이게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정말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내 질문에 답을 하는 지금 인공지능 기계가 나왔단 말이죠. 또 우리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인간의 능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더 기계화하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 더 있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은 그런 세계 안 왔으면 좋겠어, 혹은 무서워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자라는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 친구들은 SNS가 있는 상태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게 됐고요. 기술적으로 너무 여러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부모님들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진짜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대목인 거죠. 레이 커츠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15년 전쯤에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2040년 정도면, 2040년, 45년 정도면 기계가 모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하는 혹은 적어도 같아지는 그 시점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게 singularity, 그게 특이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인간과 기계와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것이 흐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소리냐. 아직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6년에 그 알파고 딥러닝 이게 나왔잖아요. 그때 AI가 한번 큰 혁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한 6년 후에, 7년 후에 이런 챗 GPT가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상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챗 GPT가 던지는 화두예요. 앞으로 정말 경계가 흐려지는 세계가 될 것이고,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어떤 지능의 향상, 사고력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의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이걸 모르면 뒤처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뭐라고 그럼 얘기할 수 있을까? 20년, 30년 후에 기계와 인간이 점점 더 경계가 흐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더 인간을 강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는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이 그걸 트랜스 휴먼이라고 얘기합니다. 트랜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넘어선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넘어서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뭐 슈퍼맨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막 날아다니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예를 들면 우리는 기껏해야 120년 살 거란 말이죠. 그걸 넘어설 수 있겠죠. 한 100년 전만 해도 인간의 평균 수명이 40세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80세?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100세 정도 이상 살 거예요. 자, 근데 그보다 더 살고 싶다? 욕심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장기들을 더 인공적으로 더 교체할 수 있게 되면 더 오래 살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막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도 짜증나고 힘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로봇은 지치지도 않고 짜증을 내지도 않아요. 물론 우리가 거기에 프로그램을 해줘야겠지만, 그래서 반려 로봇 같은 것들이 아마 등장하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뭐 칩도 개발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 GPT는 아마 우리 몸속에 장착될 수도 있어요. 기계가 몸에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되게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차고 있는 시계,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안경, 뭐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이보그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도끼 같은 거 쓰다가 이제 다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에요. 자,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 서막인 것 같다. 지금 챗GPT가 그런 걸 알리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인류가 배워야 할, 고3이 배워야 할 지식을 한 칩에 넣고 그 칩을
여러분들이 뇌에 꽂거나 아니면 뇌에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렇게 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과 수술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장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코딩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세상은 바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SF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괴짠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꿈꿨던 세상이 계속 오고 있는 거 아시죠? 교육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 그 서막이 그거예요. 챗GPT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난 도구로 쓸 수 있거든요. 정말 세상에 제일 똑똑한 과외 선생님을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면 불러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몸에 장착되지 않았을 뿐이죠. 자, 교육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맞춤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필요한 수준에 맞게 2차 함수를 잘 모른다. 그럼 2차 함수를 잘 마스터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걸 가르칠 필요는 없잖아요.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개인화되고 그 시대가 지금 막 도래하고 있어요. 그게 몸속에 들어가 있느냐, 뇌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도구로, 바깥의 도구로 쓰기 시작한 시대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점점 더 여러분들 하나가 될 겁니다. 인터페이스 혁명이 오게 될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정보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더 이상 지식을 찾는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그런 거를 융합할 수 있는 이 통찰의 시대, 통섭의 시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편에서 챗 GPT가 앞당긴 미래를 살펴봤어요. 그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궁금해지셨나요? 자, 2편에서는 우리가 기술이 여는 새로운 세계가 이제 펼쳐질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지?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 자신에 대한 성찰, 우리 인류에 대한 성찰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만든 문명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만 문명을 만들게 됐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인류가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